그러면 주택 가격을 움직이는 트리거가 뭔지 안다면 그게 작동했을 때 위든 아래든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트리거가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건부대 분들도 그렇고 뭐 일반 분들도 이걸 채널을 보실 건데 그분들이 그런 하반기 뭐 주택이나 이런 접근을 할 때 수익성이나 본인의 어쨌든 자산을 좀 지키기 위한 접근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부동산이 아무리 실수요를 하더라도 그 전세가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다 보니까 투자 성격이 그 매수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일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세의 1.5배 정도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한 주택을 취득하시는 거라고 와도 무방하지만 서울의 일부 지역은 매매가 자체가 전세의 2배를 넘어서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부동산은 설령 거주한다 하더라도 그 투자 지분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취득은 1주택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투자적인 관점의 그런 주택 취득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를 생각을 하실 때는 그 손익비에 대한 계산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올라갔을 때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 얼마나 하락에 대한 손실을 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상승 하락 위아래로 반반 때리면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냥 확률이 반반이다 이렇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좀 어느 정도 계산해 두시는 거, 그 다음에 아래로 하락할 수 있는 룸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시면서 그 손익비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금융 사이드에서는 좀 흔한 편인데 부동산에서는 이걸 하는 데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가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재건축이 되면은 위론 저까지 갈 것 같다, 딱 그래서 터미널 가격이 있고 거기 몇 년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룸은 딱 그 정도인 거죠. 그리고 하락은 이게 여기서 안 돼서 아니면은 거기까지 그 기간이 안 돼서 길어지면서 손실이 나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그 정비 사업이 아닌 일반 기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손익비 계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축 아파트들도 고점 저점, 저는 전세 곱하기 멀티플로 시장을 보니까 이 멀티플 밴드가 있었고, 그냥 서울 전체만 말씀드리면 서울은 바닥은 전세 1.4배, 고점은 전세 1.9배였고요. 지수 전체로 현재 전세 1.8배입니다. 1.9배를 찍었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위로는 전세가 0.1배만큼의 업사이드가 있고 아래로는 전세가 0.4배만큼의 다운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 전세가율이 높아서 멀티플이 낮은 지역에서는, 그런 데서는 그냥 어차피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 비수도권은 손익비가 1.3배에서 1.5배, 굉장히 밴드가 작아요. 그리고 현재 1.4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 역시 주택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손익비 밴드에서 그렇게 유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적인 목적에서 지금 부동산이 아주 좋은 자산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 좋을 때는 다른 자산으로 가 있다가 그냥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살만한 그런 가격대가 들어오면 진입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정비 사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할 때도 정비 사업도 똑같잖아요.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위로 올라갈 룸이 작아 보이면 좀 주저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늘 투자 성과랑 손실에 대한 계산, 그리고 거래할 때 유동성을 생각하면서 지금 질러 사야 되는 건지 밀어 팔아야 되는 건지, 결국은 처분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와야 되니까 사기 전부터 파는 거를 전제하고 이런 모든 행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추 그러면 기축 아파트를 진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알아보는 게 좋으려나요? 따지는 게. 그 기축 아파트는 이렇습니다. 컨셉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저희가 재건축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시점은 보통 언제냐면은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될 때.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그 재건축이 되면은 미래 단계에서, 그 종말 단계에서 가치 상승이 일어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평소에는 그 잠재력이겠지만 평소에는 조용하죠. 네. 그러나 정책이 딱 완화됐다. 그러면 이제 트리거가 빵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럼 재건축이 되면은 저놈이 신축이 되면 얼마일까?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서 대략적으로 얘가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얼마구나. 그러면 여기서 내가 들어가야 될 분담금이 대략 얼마일까? 그래서 용적률 이런 거 계산해 보면서 분담금 옆에 단지 아니면 주변 단지 어떻게 됐다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내는 거니까 내 총 투자 금액 대비 종말 시절 단계에 얼마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주택 가격을 움직이는 트리거가 뭔지 안다면 그게 작동했을 때 위든 아래든 여기까지 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트리거가 뭐냐면은 임차료라는 말씀입니다. 임차료가 전세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거는 주택 매매 가격을 위로 끌어올릴 트리거가 작동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아니면 공급을 막대하게 위축시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을 갖고 와서 임차료의 폭등을 갖고 오고, 임차료 폭등은 매매가 폭등을 갖고 올 수 있는 그 이벤트가 발생한 거니까, 그 정책을 보고 미래 시점에 이러한 일들을 현재로 좀 땡겨오면서 지금부터 매매가가 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세가 안 오르더라도. 즉 그러면은 늘 우리는 주택 가격을 움직이는 그 키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다가, 이런 그 키가 변했을 때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러프하게 생각하는 그런 잠정적인 위아래는 있어야 되고요. 시장에 대한 공부를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좋은 자산들이 있는데 그거 대비 부동산이 좋아야 되는 거를 내가 찾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계산과 공부들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종점 가격을 계산할 때, 위아래 종점 가격을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 우리나라 역사상 주택가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20년에 1년 동안 지수가